오늘의 상황을요,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요, 포워드 가이던스까지 깨면서요, 0.5%포인트, 즉 50bp라고 그러는데요. 0.5%포인트 기준금리를요, 올려버렸습니다. 원래 좀 점진적으로 0.25%포인트씩 올리기로 했었거든요. 자, 보세요. 0.25%포인트도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래요. 아장아장, 애기들 걸음걸이, 빗대서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요. 전에부터 이제 있었던 미국의 이제 FRB 의장, 미국의 중앙은행 의장들, 뭐 그 친구들이 이제 지어낸 이야기들인데, 자, 이제 빅 스텝은 0.5%포인트로 올린 거고요. 그리고 뭐 자이언트 스텝 0.75, 그리고 또 뭐 1% 울트라 스텝 이런 얘기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점진적으로 이제 경제에 좀 피해를 주지 않는, 국민의 삶에, 힘들지 않게 0.25%포인트씩 올리겠다라고, 그렇게 한국은행이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뭐 올렸습니다. 0.5%포인트. 그래서 좀 충격적이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자, 물론 이제 물가도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환율 방어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도리죠. 자, 이런 거거든요. 우리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만, 인형극이죠. 그죠? 목각 인형. 실에다가 이제 인형, 이렇게 묶어가지고 관절, 그죠? 이렇게 이제 움직이면 밑에서 이제 목각 인형이 막 춤을 추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랑 같다고 생각하면 되죠. 어떤 패권 국가라고 하는, 그 친구들이,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 중진국이에요. 선진국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따라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요. 왜 오늘 0.5%포인트를 올릴 수밖에 없었냐면요.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뭐 굳이 한국에 있겠습니까? 뭐 그거 팔아버리고, 투자한 돈, 달러로 바꿔서 미국으로 가겠죠. 그죠? 아니, 이자를 더 많이 준다는데, 이자를 똑같이 주더라도요, 미국에 투자하지 한국에 투자하겠습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사실 좀 0.25%포인트는 아직까지 미국과 차이가 납니다. 미국이 0.25%포인트가 더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 달 초에 미국에서도 금통위처럼 FOMC라고 그걸 엽니다. 그래서 다음 달 11월 초에 0.75%포인트를 미국에서 올려버리면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금리차는 또 1%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 한 가지 합시다. 0.25%포인트를요, 올려버리면요,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이제 서민들, 국민들의, 뭐 신용대출이 됐든, 뭐 주택담보대출이 됐든,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이자 부담은요, 무려 8조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0.5%포인트를 올려버렸으니 8, 16, 16조의 부담을 안겠죠. 그런데 기업 같은 경우는, 그죠? 기업 같은 경우는 더 큽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가계대출보다는 한 조금 더 높아요. 금액으로 따지면 0.25%포인트는 9조 원이 되겠고요. 0.5%포인트 50bp를 올렸으니 아무래도 18조 정도 되겠죠. 어쨌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방법은 없어요. 한국은행이 됐든 우리나라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따라가는데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따라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이제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11월 초에 미국에서 0.75%포인트를 올리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결은 아니겠지만 0.25%포인트면 뭐 가장 좋은 방법이겠고요. 0.5% 정도, 그러니까 0.75로 생각했다가 0.25%포인트를 좀 내려준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런 뭐 좋은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에 쏟아져요. 10년 만에 3%대 기준금리, 그러니까 10년마다 주기가 한 번씩 와요. 10년마다 주기가 오는 겁니다. 원래는 98년 그리고 2008년, 2018년에 뭔 일이 나야 되는데 일이 안 났어요. 그래서 2019년에 가을쯤부터 이제 생겨난 게 바로 이제 전염병이었죠. 그로 인해서 20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대한민국, 물론 이제 전 세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자영업자나
자영업 특히 예, 그런 우리 그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느꼈죠. 그죠? 그래서 뭐 신용대출도 많이 받고 그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폐업 신고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자, 10년 만에 3%대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올라가니 예, 벌써부터 이제 이야기 나오는 거는 예금금리가 4.5%짜리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그 국민들이 이제 위험자산이라고 그러면 이제 뭐 주식 이런 거겠죠. 거기서 자금을 빼다가 어디로 옮긴대요? 예, 은행 예금으로 뭐 옮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어쨌든 저는 성수당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지금 예금을 드는 사람이 있나요? 그죠? 예, 그는 5,150만 명 인구 중에요. 극히 극소수 아니겠어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많아가지고 그 예금, 얘라 모르겠다. 주식 40%, 50% 작년 7월 고점 찍고 계속 한 40~50% 다 빠졌어요. 그 시장이 빠진 거예요, 시장이. 그래서 그거를 다 손절치고 그거를 은행에 4.5% 연 이자 받겠다고 넣겠습니까? 그러면 특정 이제 돈 많은 분들은 뭐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게 전체적인 국민의 입장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이제 MZ세대 20대, 30대 친구들이, 예, 그죠. 한참 붐일 때 부동산 갭 투자해서 집 세 채, 두 채, 계속 오를 거라 생각했던 거죠. 예, 그 친구들의 이자 부담, 그리고 또, 동학개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칼럼을 하나 쓴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많이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언론에서 오히려 그 아이들의 사실 좀 희망을 심어줘야 되는데 예, 우리 예, 그 아이들한테 너무 하지 않았나. 동학개미, 뭐 영끌 피투, 예, 그리고 뭐 대박 손실 이런 용어들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남들은 뭐 주식이든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데 비트코인이든 내가 지금 참여하지 않으면 나는 또 그 기회에서 좀 소외되는 거 아닌가 해서 들어왔던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그렇게 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나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예, 아주 또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10월 16일 예, 중국의 이제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확정 짓는 날이거든요. 그때가 지나면 좀 소원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진퇴양난이라는 게 있어요. 진퇴양난은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쉽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면은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쨌든 10년 만에 한 번 온 3%대라는 건요. 여러분들 그게 뭐 주식시장, 시장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악재는 아닙니다. 그죠? 저는 악재는 아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따라가는 거니까요. 미국이 올라가면 우리도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가 차원보다는 환율 방어 차원이 사실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10월 16일을 저는 기다리는 게요. 중국에서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좀 완화해서 예, 어쨌든 좀 예전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중국이 전 세계 이제 공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게 사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죠? 예, 유통이 이제 멈춰버렸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거지. 뭐 생산은 예전부터 잘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염병이 자꾸 번지다 보니 이거를 자꾸 차단하고 막고 그런 정책을 긴축 정책을 펼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뭐 충격적인 사실 3%는 저도 예상은 안 했습니다. 0.25%포인트 예, 포워드 가이던스를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예, 근데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머리는 잘 쓴 것 같아요. 한국은행 측에서 0.25%포인트 차이를 이제 미국과 둔 거는 11월 초에 이제 다음 달입니다. 그죠? 미국이 0.75%포인트를 확 올려버리면 그럼 또 1%포인트 차이 나니까 참 주저앉고 싶을 겁니다. 뭐 신중에 신중을 기했겠지만 중요한 건요. 파월 의장도 그랬어요.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업들이 고통을 감내해라. 예, 그렇게 얘기했죠. 고통을 감내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쩔 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쩌겠습니까, 그죠?